부산진구청이 부산 지역 16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3% 이상 교육 경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에 발목이 잡히며 향후 고교 무상급식 분담금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시가 사람 중심의 보행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차량에 밀려 시민들의 보행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면면들이 드러나며 시민 체감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기장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작물 피해 범위와 피해 보상액에 대한 기준 등이 담겨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해운대 은봉산 산불은 산에서 텃밭을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농사 폐기물을 태우던 중 불씨가 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해 부산진구청이 부산 지역 16개 지자체 가운데 교육경비 확대를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경비 확대 조례안이 논란 끝에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당장 무상급식 분담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진구 교육경비 예산 인상안이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인상안은 기존 3%였던 교육경비를 8%까지 확대하는 안이었지만 해당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 구축과 교육 격차 해소, 다행복 교육지구 운영 등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초 실시된 고교 1학년 무상급식 분담금 확보마저 불투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도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조례 개정이 지체되고 있어서 앞으로 무상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다양한 교육사업 확대를 계획했던 부산진구로서는 당혹스럽게 됐습니다. 무상급식 분담금 확보는 물론 진로교육 지원센터 구축 등 각종 교육 지원 사업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조례안 통과가 필수인 만큼 의회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경비 조례안을 수정해서 6월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하고 7월부터 그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교육경비 인상 조례 부결 배경에 대해 교육 시책과 내역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지원 환경과 정책, 예산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에선 차량에 밀려 시민들의 보행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사람 중심의 보행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는데 현재의 보행 환경은 최악인 상황.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부산의 보행 환경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사람 중심 보행도시를 만들기 위한 혁신 정책을 추진합니다. 크게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 막히고 단절된 길 없는 이 보행의 연속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이 동네 마실 가듯 편리하게 이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매력,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는 보행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행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산시. 그렇다면 부산시청사 주변 현재 보행 환경의 실태를 먼저 최영하 부산시의원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부산경찰청 앞에서 출발해 봤습니다. 높은 턱으로 휠체어 등은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아예 이제 올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가보시면 가로수를 위한 보도인지는 그리고 뭐 기둥을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라고 만들어 놨는데 경찰청 앞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올 때마다 저는 이용할 때마다 차도로밖에 달릴 수가 없는 굉장히 영도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인재라고 보거든요. 그게 예전부터 이제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차도의 자리를 뺏긴 인도, 그마저도 가로수나 전봇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위에 전신주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관할하는 각 과가 그런 벽을 좀 허물고 같이 모여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의 보행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체계들이 부산시청 내에 이걸 전담하고 컨트롤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고. 경사진 횡단보도와 인도 채 5분을 가지 못하고 번번이 위험과 마주합니다. 여기 수동 휠체어 타시면 올라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각장애인들 네, 위한 네. 그 블럭을 깔아놨는데도 저기 내리막에 그럼 다치실 수도 있겠다. 다칠 거예요. 아마도 다치고 어르신들도 진짜 가기 어려우시고. 보행 사고나 민원이 발생하면 인도를 보수하는 탓에 여기저기 누더기처럼 덧대어 있습니다.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한 그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이번에 앞으로 만들 때는 좀 잘 제대로 만들기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은 보행 환경, 부산시청사 주변 보행 환경의 현주소입니다. 상점들이 밖으로 내놓은 불법 적치물과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 위에 당연한 듯 되어버린 불법 주정차, 시민들의 위험한 도로 위 횡단까지 전통시장이 있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불편하죠. 너무 좁죠. 예, 이거는 또 특히나 가게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면 되는데 많이 내렸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주차도 이게 보시다시피 양가로 너무 많고. 전봇대가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이봐요. 쓸데없는 전봇대가 많으니까 인도가 좁아졌다 넓혀졌다가 이러고 한 사람밖에 못 다니고 그러잖아요. 부산 시내의 도로를 둘러봤더니 차도에 밀려 좁은 인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길엔 곳곳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도로 밖으로 밀려난 시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도 위 지장물과 정리되지 않은 보행길, 이번엔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의 악화된 보행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동구의 한 번화가, 점심시간이 되자 횡단보도의 주차는 당연한 권리인 듯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승용 사면 되면 안 되거든. 이제 하루 종일 내 앞에 와서 여기는 다소 합니까? 여기는 밥 택시들이 거의 다 밥 먹어서 다 되기 때문에. 인도 위에도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 시민들은 주차된 차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넙니다. 병원 앞엔 인도를 가로질러 주차되어 있는 차로 휠체어를 탄 환자와 보호자는 길이 막혀 당황스럽습니다. 무서워야 되지. 우리 사무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놀이터 입구를 찾기 위해선 이렇게 주차된 차들 이 사이로 힘겹게 이 입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구역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보행이 많은 지역에 지정된 해운대 한 노인 보호구역에 가봤습니다. 이 일대는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주차 공간인 양 횡단보도 위에 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해 조심스럽게 길을 건너고 차량 속도를 낮추기 위해 최근 속도 방지턱이 설치됐지만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도로의 표시는 다 벗겨져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 혁신 추진 반드시 해야 할 상황인데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야 할까? 행정안전부의 보행 환경 개선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행 환경이 좋으면 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결국 그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 도시의 또는 그 장소의 이벤트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벤트 지수가 높은 곳이 사실은 도시의 경쟁력도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인기 있는 거리조차 시민들의 보행권은 뒤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 해리단 또는 점포 카페 거리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중심으로 보행 환경은 아주 혁신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부산시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부터 정책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로 50, 30 예를 들면 도심 도로 같은 데서는 50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30km 시속 30km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차량 속도를 줄인다는 얘기는 차량과 같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그만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막혀 있고 교통 약자에겐 짧은 거리조차 보행이 어려운 부산 지역 보행 환경의 현 주소. 부산시의 보행 혁신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는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정관선 유치를 위해 정관선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관선은 동해선 좌천역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월평 사거리까지 노면 전차인 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난해 경제성이 낮아 정부의 최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장 군민에게 도시철도 정관선 범군민 추진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장군의 각종 단체와 주민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야말로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원전 사고 시 긴급한 대피가 필요하고 그동안 기장 군민과 정관 어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관선은 좌절되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국회의원을 움직여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 수립안을 원활하게 수립되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정관선 범추진위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장군은 2019년 제1회 추경에서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재검토 용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그간 기장선 유치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11만여 명의 군민 서명 운동과 함께 국회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150여 차례 방문하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장군은 일광신도시와 장안택지개발 등 대규모 택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 등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재검토 용역 시행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마구 뛰어다니는 멧돼지. 아파트까지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기도 합니다. 땅을 파헤치고 애써 키운 농작물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멧돼지나 고라니를 비롯해 까마귀, 까치 등 한 해에도 수차례씩 잇따르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기장군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기장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큰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들의 출현 빈도가 높은 편이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세부 규정들을 수립하고 또한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의 범위와 피해 보상액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인명 피해의 경우 농림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금의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나 야생동물을 잡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기장군 내에서 직접 기른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 보상이 가능한데 경작 금지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본인이 실제 농작물을 길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발행하는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의 단위 면적당 소득액에 피해율을 곱하고 산림작물은 물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책정합니다. 피해액 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농작물의 생육 단계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수확 단계의 경우 피해액의 80%, 중간 생육 단계의 경우 60%, 파종 단계의 경우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가 생겼을 때 5일 이내에 그 재반 서류들을 저희 군청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고 또 그 피해 종류에 따라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례에서는 피해 보상 외에도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기장군이 포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기장군에는 별도의 유해조수 기동 포획단이 꾸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2일 축구장 28개 면적인 임야 20헥타르가 훼손된 해운대 운봉산 화재 실화 피해자 64살 황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황 씨는 해운대구 반송동 세림요양원 부근 운봉산 산부 능선에서 5년 전부터 텃밭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폐비닐 등 농사 폐기물을 모아 불을 붙여 태우던 중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며 산불이 확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 복지관 특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공공재성 강화 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과정에서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의 부정행위를 제대로 밝혀냈음에도 지적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수탁 심사를 위반한 그린닥터스의 복지시설 운영권을 박탈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동안 미비했던 조례를 재정비하고 그린닥터스 위수탁 과정 중 문제점들을 밝히는 효과를 거뒀지만 운영권 박탈 등은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봄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집계에 따르면 연간 1,000개 이상의 지역 축제가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지역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미흡한 관리와 부실한 지원 등이 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축제는 잘 운영되고 있을지 살펴보고 문제 개선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 관광컨벤션학과 임상구 교수,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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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지금 봄이에요. 전국에서 뭐 꽃이 피고 축제가 맞아요. 참 그렇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사시사철 축제가 벌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럼요. 대한민국은 참 축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지역마다 이런 축제들을 좀 앞다퉈서 벌이는 것은 그래도 지역에 주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 축제 효과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한 50여 개 축제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2,000개가 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니까 급속도로 축제가 늘어났습니다. 지자체별로.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축제는 원래는 그 종교에 기인하는 게 많았어요. 기원을 한다든지 뭐를 숭배한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 돼버렸죠. 근데 전통이 되고 이게 오래되니까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벤션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효과로면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생기고, 예를 들어 그 근처에 축제하는 근처에 호텔도 또 다 차게 되고 네. 식당 다 잘 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고용 효과도 생기고 뭐 이런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기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보고 돌아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미지가 많이 알려지는 거죠. 홍보 효과가 대단한 거죠. 예. 그런 효과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산 하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축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 축제 어떤 것들이 있고 좀 대표적인 축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부산은 1년 내내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봄 되면 이제 강서구 생태공원의 유채꽃 축제 전국 예. 최대 규모고요. 네. 그 다음에 강서구 뭐 대저동의 토마토 축제,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제 락 페스티벌,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그 바다사랑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영화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을 이게 또 어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불꽃 축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겨울이면 이제 그 강복동에 부산 시민트리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운대 북꽃곰 축제 등
연간 뭐 41건 정도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네, 41건이요. 네. 일단 저는 부산 하면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예. 바다를 끼고 있는 축제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부산의 지역 축제들은 좀 구별로 다를 것 같은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관주도라는 거죠. 이제 통계를 보면은 보통 이제 민관 합동 축제가 72%, 네. 그리고 관주도형 축제가 27%, 그리고 민주도형 축제는 없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뭐 관주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제가 부산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아주 뭐 이게 오랜 전통적으로 그런 네. 이유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축제 형태로 보면은 이 소재가 거의 아주 너무 단순해요. 지역 뭐 어떤 관광, 경관, 네. 코스 위주나 아니면은 뭐 관광지, 명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문화예술 파트에 이제 소재가 많습니다. 그다음 개최를 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50% 정도가 문화예술 또는 뭐 관광 이벤트를 엮은 그런 것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통계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주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주도의 축제의 아주 전형적인 이게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앞으로 미래에 맞는 건지 네. 이것은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관주도의 축제가 이제 지역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어떤 문제점을 좀 갖고 있는 건가요? 관주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관주도가 할 게 있고 민주도가 돼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문화예술 파트는 관주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네. 망치를 손에 든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에는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문화예술 파트에 관련되는 축제는 전부 다 민주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내가 자기들이 다 운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관주도로 해가지고 할 때는 이거는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도시 마케팅, 도시 재생 관점에서 좀 큰 넓은 차원에서 보는 그런 축제를 고안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있습니다. 예. 네. 예. 일단 뭐 올해 부산 지역 기초단체가 주최하는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국비를 지원받는 이 지정 축제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지역 축제에 대한 국비 지원 보통은 어떤 형태로 좀 이뤄지나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전국 강력단체가 추천한 지역별 문화관광축제를 평가해서 5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대표 축제, 그 다음에 최우수, 그 다음에 우수, 그 다음에 유망, 그 다음에 육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 대표 축제는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각 분야에 예산이 지원되고 마지막 육성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 컨설팅과 마케팅 네.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각 군이 그 신청한 축제를 네. 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판단한 축제를 이제 문체부에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고 다만 이제 사업으로서 이제 뭐 불꽃 축제라든지 부산항 축제, 뭐 원아시아 페스티벌, 그다음에 뭐 금정산성 역사 축제 네. 이런 데서는 예산을 조금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지역 축제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은 뭐 부산시만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행정안전부가 2017년에 결산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이 아주 400여 건의 축제 중에 4건만 흑자를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지역 축제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우리 청취자에게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네. 만약에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이게 부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시고 난 뒤에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또는 그걸 보시고 난 뒤에 행복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매년 그 행사가 기다려지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마
그렇게 못 느낄 거예요. 이게 이제 축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기다려진다. 아, 정말 내년에 어떤 게 나올까? 네. 이런 그 행복감이 있다면은 정말 좋은 축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정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지역 축제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역 혈세 낭비라는 거는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참여하는 그 지자체나 상인들이 돈을 일체 대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하고 나면 일회성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원래 축제의 목적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 자긍심, 또 그 축제로 인해 가지고 단합을 해야 된다. 이게 원래 축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 행사만 계속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이런 축제는 앞으로는 많이 지양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질보다는 좀 양이 많은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예.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퀄리티를 높이고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만족해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우리 이제 임상규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일단 우리 부산시의 어떤 저 축제들이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결과를 보면 어떤 기초단체장이나 간여단체장의 어떤 치적 쌓기, 그렇죠. 간 중심의 치적 쌓기에 의해서 이 민과 간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같이 네. 어우러지지 못한 점이 우리 부산 지역의 어떤 축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축제를 끝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피드백과 또 이 어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축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어떤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마는 거죠. 네. 그 지역에 우리도 뭐 우리 사회자님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축제에 가면 너무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가수 부르고 네, 예, 그렇죠. 막걸리에 파전에 구워가지고 네. 하는 그런 축제들, 그게 과연 어떤 잔치의 개념이지 이게 어떤 축제의 개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느냐? 뭐 제가 외국을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네. 다 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지역성과 특수성,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현재의 어떤 축제들은 어떤 예전에 강력단체장도 그렇고 기초단체장의 마인드 자체가 단순한 어떤 그 지역의 자기 어떤 표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치적 쌓기에 너무 치중한 결과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4건이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혹시 흑자를 낸 축제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없어요. 예, 부산에는 흑자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체제로서는 흑자 낼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지역 축제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으니까 지역 축제를 좀 구조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 조정이라는 게 저는 반대로 축제에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구조 조정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예산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특정한 걸 더 키우고 특정한 걸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 규모를 확 줄여버리겠다는 건지, 여하튼 그게 어떻든 간에 정답은 어차피 없는 거거든요. 네.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축제에 관련되는 예산은 수혜자들이 많이 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이 시민들이 아니라 일반 전혀 그 축제와 관련 없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안배도 돼야 되고 배분도 돼야 되고, 그렇지만은 너무 한쪽으로 확 몰리고 하면 안 되고, 네. 만약에 많은 예산이 든다면은 그에 관련된 수혜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죠. 예. 그렇게 예산을 짜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평가 체계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네. 이제 관주도니까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이제 평가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번에 이제 정부로부터 우리가 하나도 선택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엄밀히 가면은 그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어떤 평가 지표를 대는가에 따라가 확 차이 나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1등한 학생이 선생님이 바뀌고 난 뒤에 그 반에서 꼴찌를 했다면은 그 선생님 잘못이 학생 잘못은 아니거든요. 학생은 늘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평가의 시스템이 다른 거니까 우리 그 부산에 그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좀 더 퀄리티를 올리자. 오히려 킬러 콘텐츠를 더 강화시키고 오는 사람들을 더 만족시키자.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좀 어떤 구조조정이 좀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 부산의 어떤 축제에 관련돼서는 너무 많은 축제가 지금 난립하고 있다는 데는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나름대로 부산의 어떤 지역 축제는 전국적으로 비교해서는 건전성을 좀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축제가 뭐 지금 지자체마다 강력 단체마다 있지만은 어떤 시가 개입해가지고 간섭하고 강제 통폐합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이게 외부의 어떤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이 축제에 대한 콘텐츠 자문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해도 이 축제가 좀 경제적으로 효과를 못 얻었다. 그리고 뭐 다른 축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서 뭐 이게 몇십 회를 이어온 축제들이 뭐 사라지기에는 좀 명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축제가 이제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네. 자꾸 이제 돈을 대주다 보면은 돈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데는 잘한다 하고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적든 크든 관계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단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관광객은 그 하는 게 워낙 재밌게 즐겁게 하니까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그냥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뿐이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물론 축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걸 관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축제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외 수많은 지역 축제 중에서 좀 성공 사례로 꼽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이제 물론 제가 학생 시절이었습니다만은 파리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저는 아주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늘 기대가 되는 게 이 영화 축제. 영화 축제는 아침에 어떤 영화관에 있는지 티켓 한 장 끊으면은 하루 종일 그 티켓으로 다 공짜로 다 모든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이는 파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네. 거기에 관련된 돈을 정부에서 대는 거예요. 지역에서 다 파리시에서 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축제다. 오히려 그럴 때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영화에 빠져들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음악 축제도 음악 축제는 이때는요. 보통 아파트에서는 이 악기를 많이 연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음악 축제 때는 악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다 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버스킹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들, 아마추어들 모든 사람들이 파리에 다 쏟아져 나옵니다. 파리 전체에. 그러니까 파리 전체에서 하는 축제니까 파리시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주도 형태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파리의 특정 지역에 하는데 그 돈을 넣는다는 거는 안 맞다는 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고 파리쟁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축제예요, 이런 게. 네, 지역 축제와 관련한 문제점은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요. 좀 개선은 미미했습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지역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와 평가와 피드백이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축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하고 또 지방 정부 그리고 거기에 운영 주체들 간의 어떤 협조하고 명확한 업무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아무리 민간 단체가 좋은 의도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지역 축제를 기획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제 간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주체는 이제 민이 중심이 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축제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이랑은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네. 우리 부산의 관광 사업과 지역 축제가 함께 협력을 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가령 올 4월 달에 우리 강서구 생태공원의 유채꽃 축제가 전국 최대 규모로 열렸거든요. 네. 이런 규모의 그 축제가 열릴 때 과연 그 외국인들이나 또 타 지역 사람들이 이 축제를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홍보와 관광 마케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도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봤지만은 솔직히 외지분들이나 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을 찾기는 조금 힘들었고요. 어떤 지역 축제로 국한되어서 끝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행사, 기획, 이벤트 업체에 그 모든 것을 이름해 주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예. 쉬운 방향으로, 평소에 하던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조그만한 국지적인 그런 지역 축제가 끝나고 마는데 이런 부산의 자연을 활용한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홍보와 마케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제가 뭐 부산시 입장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김해공항만 가지고 어떤 관광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는 진짜 의문점이 생기고요. 네. 부산 관광이 살기 위해서는 24시간의 관문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를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드 이후로 300만 명에서 1년에 250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대신 우리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그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1,300만 명, 부산이랑 같은 비슷한 경제 규모지만 1,300만 명으로 좀 가면 갈수록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5년 전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관광객의 어떤 규모 자체가 더 작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인 관광객 외래 관광객으로 따지면 현재 1년에 한 1,3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하면 네. 지금은 일본에는 3,400만 명 정도의 지금 외래 관광객들이 찾고 있거든요. 벌써 네. 우리나라의 3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더 일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거든요. 네. 이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뭐 아까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접근성, 네.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 70% 이상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예.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부산 경남권으로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오는 데마다 그렇죠. 3시간, 4시간이 걸리는데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한 3배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들과 일본은 지역 축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걸 어찌 보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사업 1순위가 그 관광 산업입니다. 예. 그 관광 산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고해만 그칠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좀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좀 어떤 점들이 좀 막 방안이 마련돼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축제는 가진 자의 것이 아니고 아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즐긴 자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제가 꼭 부산시 축제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회에
부산시 축제 정책의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산시에서 한 20년 가까이 축제 관여해 왔는데요.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는 이걸 이번 기회에 많이 바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방향은 두 가지예요. 테이블에 시계를 올려놓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빨리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나침반을 올려놔야 됩니다.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첫째, 민주도로 가자는 거죠. 과감하게. 네. 민주도, 민이 의지가 없는 데는 보조금 지원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더라도 20%를 넘어서는 안 돼요. 전체 예산에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세이브된 예산을 관주도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관주도로 가는 것은 도시 재생하고 도시 마케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 축제를. 네. 그래야지 거버넌스의 효율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은 돈을 쓰고도 계속 이게 20년 가까이 되도록 제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방향 설정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민주도가 할 때는 돈이 예산이 크지는 않겠지만은 자꾸 욕심을 부리가 많은 행사를 하려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미에 가지치기 하듯이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내년에 더 풍성한 장미를 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몇 년 동안에는 꼭 인내를 하면서 더 많은 장미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마음으로 네. 민주도 하는 축제는 그렇게 가면은 머지않아 부산의 축제는 엄청나게 화려한 꽃을 피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일단 방향이 다시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말씀에는 좀 공감을 하고요. 시간을 두고 좀 부산 지역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24일 수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비는 오후부터 그치겠고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24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5도, 경남 15도, 부산 16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5도, 경남 20도, 부산도 20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도는 오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 구름 많다가 월요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돕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용길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협회장과 직원이 1,529만 원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이 788만 60원을,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직원이 785만 원을, 개그맨 강호동 씨가 5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임직원이 500만 원,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과 임직원이 1,253만 원을, 이보희 티르티르 대표이사 임직원이 2천만 원을, 김은숙 드라마 작가가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윤하림 화hen단 피처스 대표가 2천만 원을, 배우 강소라 씨가 2천만 원, 유순교 주식회사 위드텍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1,000만 원을,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이 10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가 5천만 원을, 홍원휘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직원이 500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억 원을, 삼성에서 20억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기탁해 주신 성금은 강원 산불 이재민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